고발 사주 사건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결과가 이러한데요. 2심, 3심 가서 엎어질 수 있을 것으로 손준성은 기대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너무나 증거가 빼박이라서 글쎄요, 엎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손준성만큼 법률을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단하는 게 좀 자격이 없어 보입니다만은 이 사건은 검찰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당시 범여권 인사들을 고발하도록 야당인 국민의힘에 고발장을 만들어서 전달한 것입니다. 최강욱 등 지금의 야권 인사죠. 당시에는 이제 여권 인사였는데 어떻게든 혼을 내주려고 하니까 야 국민의힘 우리 검찰이 만든 고발장 갖고 그냥 너희들 이름 적어서 우리한테 고발해. 그럼 그 뒤는 알아서 할게. 우리가 다 알아서 해줄게. 이렇게 해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인 손준성이 전직 검사였던 국민의힘 김웅에게 이 고발장을 토스한 겁니다.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어기고 특정 정당과 결탁한 국기문란 범죄죠. 이 정도면 징역 1년의 형량은 너무나 가벼워 보일 정도입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그동안 계속 헛스윙만 날리다가 모처럼 내야안타를 때렸어요. 손준성을 기소한 지 1년 8개월 만에 결과이면서 공수처가 출범한 이래 3년 만에 첫 성과라고 평가됩니다. 근데 무슨 외야안타가 아니라 내야안타인 이유가 뭐냐? 1년형도 그렇습니다만은 윗선까지 못 나갔어요. 윗선까지 못 나갔어요. 아니 손준성의 어떤 개인적 일탈로 이렇게 정리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기소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공수처는 참 모처럼 어제 야 드디어 우리가 밥값했다 이러면서 자축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 그리고 전 부산지검 검사의 고소장 위조 의혹 사건, 이거 이문정 검사가 제기했던 거 아니겠어요? 다 기소했는데 다 무죄가 나왔습니다. 1심도 무죄, 2심도 무죄. 그래서 공수처는 공술의 공수거가 아니라 공술의 공수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지경이었어요. 식물기구 아니냐, 이런 오명도 썼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수사력이 부실한 공수처, 혈세만 낭비하는 공수처 폐지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모처럼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내야 안타인 이유는 윗선의 개입을 밝히지 못해서다, 이런 말씀 드렸죠. 손준성만 기소한 거예요. 손준성의 범죄 사실을 확인한 정도에 그쳤는데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진짜. 자, 이제 윗선을 규명하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윗선 없이 손준성 혼자 했다? 그걸 믿으라는 얘기입니까? 국민은 아메바가 아닙니다. 국민은 아메바가 아니에요. 자, 공수처 사실 2021년 9월 고발사주 의혹 수사에 착수했고요. 손준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서 2021년 10월부터 12월 손준성을 상대로 2차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당했습니다. 자, 공수처는 2022년 5월 손준성을 그래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래요. 2022년 5월이면은 윤석열이 이제 취임한 달인데 그때 어쩌면은 윤석열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고발사주 사건으로 손준성을 기소했군요. 이것만 해도 공수처 평가할만 합니다. 새 권력에 짓눌려가지고 기소도 안 하고, 야 법원이 이렇게 기각했는데 우리가 왜 기소하니? 이러면서 대충 덮을 수도 있었는데 기소했단 말이죠. 근데 사실 기소를 안 하자니 너무나 빼박이었습니다. 손준성 보냄, 이걸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김웅도 같이 이제 그 수사를 하고 기소할지 말지를 이제 검토했는데 이제 그 손준성한테 텔레그램으로 고발장을 받았을 당시 김웅은 전직 검사였지 현직 검사가 아니었습니다. 민간인 신분이었던 거죠. 국회의원 후보자였고요. 공직자도 아니었어. 그러면 그때는 그냥 일개 민간인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공수처가 김웅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검찰에다가 김웅 건을 넘겼는데 검찰은 그냥 곧바로 바로 불기소했습니다. 이건 뭐겠어요, 여러분? 그 손준성과 공범관계인데 공범관계라고 또 저 공수처가 판단했던 거예요. 그런데 보란 듯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야, 그냥 덮어 그냥. 왜 손준성을 기소하려고 그래? 김웅 불기소했으니까 검찰 따라서 너희도 불기소해. 그리고 없던 일로 해. 이렇게 했던 것이죠. 자, 근데 말이죠. 손준성 보냄이 있는데 그 텔레그램 캡처 화면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사실이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 또 손준성 보냄의 손준성이
이 검사 손준성임이 또 확인이 됐고요. 그런 손준성 나중에 서울중앙지검 송무부장이 됩니다. 편한 보직입니다. 거기야. 그러더니 나중에는 검사장으로 승진까지 해요. 자, 손준성은 범행 당시 고발 사주할 당시에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수정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고발장을 보니까 당시 검찰총장이던 모시던 상관이던 윤석열과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 그리고 대검 반부패 부장이던 한동훈이 피해자로 적시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의 이익을 위해서 이 고발장이 작성됐고 이 고발장이 국민의힘에 넘어간 거죠. 야, 국민의힘이 고발하면 우리가 그 다음에 알아서 할게. 수사해가지고 지금 너희들이 고발한 최강욱 등 당시 민주진영 인사들 우리가 다 그냥 법정에 세우고 혼내줄게. 이랬던 거 아닙니까? 아니 이거 윤석열의 컨펌 없이 혹은 교감 없이 손준성 혼자서 감행할 범행이었나요? 게다가 이번 판결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검 수정관실 차원의 조직적 범행이라고 법원이 못 박았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손준성이가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자료를 수집해서 고발장을 만들어가지고 김웅한테 던진 게 아니라 수정관실, 자기 밑에 부하였던 검사들까지 시켜가지고 이 범행에 가담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실제로 수정관실 소속의 검사인 성상욱 수사정보 2담당관 그리고 임홍석 검사가 고발장 작성을 위한 판결문 등 각종 자료를 조회했다고 합니다. 이거를 손준성이 보고받았다고 해요. 자, 그런데 말이죠. 공수처는 이 성상욱, 임홍석 이 두 검사에 대해서 당연히 공범으로 엮어야 하는데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 근데 법원이 성상욱, 임홍석까지 가담한 고발 사주다 이렇게 판단을 했단 말이죠. 법원이 기소한 공수처보다 더 강력하게 이들의 범행을 적시한 것이죠. 아니 근데 말이죠. 이거를 지금 조직적으로 지금 윤석열을 위해서, 윤석열 부인을 위해서 또 한동훈을 위해서 고발 사주를 한 건데 이걸 윤석열이가 몰랐다? 여러분 이걸 믿으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검찰같이 상명하복 문화가 강한 조직에서 말이죠. 총장의 오른팔로 불리는 수정관이 총장의 승인 또는 묵시적 동의 없이 이런 일을 벌일 수 있겠어요? 아니 이게 범죄인데 자기 직을 걸고 하는 것인데 윗사람 모르게 했다? 윗사람 보라고 이 일을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윤석열이는 까맣게 몰랐다. 그런 구라를 믿으라고. 아이고 참. 실제로 수정관실에서 일한 바가 있었던 변호사, 지금 검사복 벗고 나온 그 변호사 얘기로는 수정관실이 검찰총장 승인 없이 윤석열이 승인 없이 움직이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한겨레 신문에다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자, 또 하나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손준성이 김웅한테 넘긴 고발장에는요. 피해자로 윤석열, 김건희 말고 또 누가 있었습니까? 한동훈, 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당시에 고발 사주할 당시에는 대검 반부패 부장 한동훈이 있었습니다. 한동훈. 자, 보십시오. 대검 수정관실 거기서 고발 사주만 한 게 아니라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과 관련된 가족 방어 자료를 생산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하면 안 되지. 의무에 없는 일 아닙니까? 왜 검찰총장 가족에 관한 일을 대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그런 일을 합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대검찰청은 법무법인 처갓집 이런 비아냥도 있었어요.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고발장이 김웅한테 전달되기 전날인 2020년 4월 2일에 한동훈이 고발 사주 관련 자료로 추정되는 사진 60장을 손준성과 권순정 당시 대검 대변인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 올렸다고 합니다. 와, 한동훈 자료 네가 준 거야? 지금 수정관실의 2명의 검사와 손준성이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한동훈 네가 준 거야? 윗선 관여 의혹이 또 여기서 불거집니다. 자, 그런데 공수처가 말이죠. 별다른 조사 없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김건희는 그렇다 치고 윤석열과 한동훈을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 재수사해야지요. 손준성을 하나 잡았다면. 손준성의 윗선이 의심되는 진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윤석열이가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한동훈이가 법무부 장관이 되고 나서 2022년 6월에 손준성이를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물먹은 자리죠. 문재인 정권 때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었다가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서울지검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아니라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또 지난해 9월에는 검사장급으로 승진시켰습니다. 이거 다 한동훈이가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했던 인사입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이 한 몸이었다면 결국 윤석열이 배려한 영전 승진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범죄 혐의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을 도리어 좋은 자리로 영전시키고 고위직으로 승진을 시킨다? 조직에게 충성하면 보상한다. 이 메시지 말고 대체 달리 생각할 여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윤석열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의 영수회담이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 정진석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부끄러운 우리 성동고등학교 선배가 피의자하고 대통령은 안 만난다. 예. 자, 아니 피의자를 왜 승진시키나? 그러면은 만나지도 않을 피의자를 왜 승진을 시켜? 아이고, 오늘 한겨레 사설에서 제가 발견한 건데 2022년 6월 한동훈이가 문재인 정부 당시에 중용됐던 검사들을 법무연수원으로 발령냅니다. 법무연수원이 여러분 저기 경기도 용인에 있는 게 아닙니다. 충청북도 진천으로 이사 갔어요. 거기 이제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이제 갔지요. 한동훈이가 발령내면서 귀향을 보낸 겁니다. 그때 한동훈이가 뭐라고 했냐? 감찰이나 수사를 받는 상태가 지속되는 고위급 검사가 늘고 있다. 이성윤도 그 안에 포함되는 거죠. 근데 감찰과 수사를 누가 합니까? 윤석열, 한동훈 휘하에 검찰이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억지 감찰, 억지 수사를 했잖아요. 이성윤 검사 같은 경우 무죄 판결을 받았고요. 그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관련한 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재판받았는데 무죄 받았잖아요. 억지로 피의자로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어쨌든 한동훈이가 그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성윤 검사 등 문재인 정부 중용됐던 검사들을 법무연수원으로 귀양 보내면서 감찰이나 수사를 받는 상태가 지속되는 고위급 검사 수가 늘고 있다. 그런 분들을 수사, 재판 업무를 하는 곳에 장기간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수사나 재판에서 손떼게 만들고 귀양을 보낸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손준성이야말로 고발사주 사건 때문에 수사를 받은 정도가 아니라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는 중인데 이런 손준성이를 검사장으로 승진시켜가지고 그렇게 날개를 달아준 사람이 누구야? 한동훈 당신 아니야. 사실 대구고검 차장검사직을 준 거 아니에요? 검사장으로 승진시키면서. 이 자리는 항고 사건에 대한 수사 업무까지 담당하는 자리입니다. 아니 감찰이나 수사를 받는 사람은 수사 재판 업무를 하는 곳에 둘 수 없다 이렇게 해놓고는 손준성이를 항고 사건에 대한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리에 갖다 앉힌 한동훈. 이거는 진짜 완전히 자기 모순 덩어리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 지금 손준성에 대해서 국회가 검사직 파면을 요구하는 탄핵 심판을 청구해서 헌법재판소가 심리하고 있습니다. 1심 재판 기록은 당연히 탄핵 심리에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형사재판은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이 탄핵 심판은 달라요. 같은 재판 같지만은 탄핵 심판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경우 권한을 박탈해서 헌법 질서를 지키는 헌법 재판입니다. 그러니까 고위 공직자는 헌법과 법률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어기면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직을 박탈당할 수가 있어요. 사실 대통령하고 또 일반 검사는 다릅니다. 대통령은 중대한 법률 위반이어야 하는 건데 가벼운 법률 위반으로 그 직을 박탈할 수 없다. 이게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검사는 법을 어긴 게 확실히 있다 그러면은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 유죄가 아니어도 탄핵 소추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손준성은 대단히 위태로운 처지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손준성은 입을 열어야 합니다. 너의 윗선이 누구인지 양심대로 진실을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살 거예요. 너는 물론이고 너의 가족의 명예가 걸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손준성 계속 윤석열 등 뒤에서 형님 백만 믿겠습니다. 이럴 겁니까? 윤석열이가 당신을 지켜줄 것 같아요? 정신 차립시다. 탈출은 지능순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